자, 계속하죠. 이 진도 나가기 전에 여기 다음 거 설명하기 전에 이 강의 요약 여기서 이제 뭐 수학적인 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고 강의 요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사실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는 잔소리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이 기술적 문제를 기술적 문제를 이해하는 게 가장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수학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많은 수업들이 이제 수학으로 자꾸 수학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까지 수학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강의 요약을 잠깐 보죠. 우리 1학기 때 사출성형에서 여기 아마 좀 텐서에 대해서 1학기 때 설명을 했죠. 1학기 때 아마 한 여기까지 아마 설명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1학기 때 이제 그 설명을 한 것 같고 요 이후가 이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그 스트레스 벡터를 그 노말 방향하고 이제 그 전단 방향으로 분해해 갖고 쓰는 게 이제 그런 방법이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103페이지 계속이라 그랬죠. 103페이지에 가서 그때 요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이런 방법을 얘기했었죠. 얘기했었고 1학기 때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중력 방향하고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여기 예제도 나오고 인베리언트가 그 항등식 문제에서 나온다 그랬죠. 항등식 문제에서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수학적인 증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좀 이해하기 좋게 인베리언트에 대해서도 J1, J2, J3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 그 덕타일한 재료는 항상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항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도 그 수학적으로 이제 전부 그 증명해놨으니까 이게 아마 여기까지 있고 이렇게 증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그 1학기 때 공부한 거를 마주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지금 하는 수업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더 그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후에 이거하고 좀 관계가 없고 이후에 이제
CA 업무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 수학적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그 소프트웨어 매뉴얼 같은 거 볼 때 하나도 수학적 내용을 증명이고 뭐고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자꾸 그 의문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증명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제 참고로 하면 되겠죠. 뭐 아니면은 그 진학해서 계속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잘 봐두면 되겠죠. 그렇고 이때 참 뭐 이거를 했는데 여기 2번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constitutive vacation이라고 그랬고 요거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요 링크가 걸려 있는데 요 레퍼런스에서 해당되는 부분하고 링크를 걸어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재료역학에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스트레스 포뮬레이션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포뮬레이션하고 두 가지 이제 증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볼륨메트릭 스트레인 하고 이 벌크 모듈러스에 관한 거죠. 여기 이제 증명을 해놨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그 고차항들을 전부 이소하니까 여기 이제 탄성 영역에서만 볼륨메트릭 스트레인이 나오죠. 벌크 모듈러스하고는 항상 탄성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스트레인 값이 굉장히 작겠죠. 그리고 이제 뭐 벌크 모듈러스가 왜 요 식으로 정해지는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을 그 등방성 탄성체에 대해서 적용할 때, 물론 이제 등방성 탄성체에서 적용할 때 G 값이 G는 뮤하고 같죠. G 값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뭐 그런데 여기 증명이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참고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하고 데비아토릭 스트레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뭐 써놨죠. 써놨으니까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 또 이건 뭐 크게 요것보다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얘가 중요하죠. 네, 봄미제 스트레스하고 결국은 이제 봄미제 스트레스가 요 이펙티브 스트레스 또 이펙티브 스트레인, 요게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죠. 이제 옥타헤드랄 그 쉐어 스트레스하고 이제 이펙티브 스트레스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인 텐서 미소 스트레인에 대한 거 하고, 왜 미소 스트레인은 왜 이렇게 써도 되는지, 노멀 스트레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그 디컴포지션을 한다 그랬죠. 분해를 하는데 왜 분해하냐 하면 그 시메트릭 텐서가 돼야지 우리가 변형을 따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 부분하고 그 이제 변형 부분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텐서 디컴포지션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소 스트레인하고 유체역학에서는 그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라 그랬죠. 그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 고체에서 이제 라지 스트레인이 나왔을 때 라지 스트레인이 나왔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텐서를 폴라 디컴포지션이란 걸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계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뭐 그린 스트레인 또는 뭐 알만시 스트레인 이런 걸 쓰는데 그건 뭐 그냥 참고만 하죠. 이건 좀 소성 가공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니까 소성 가공 주로 뭐 프레스 가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니까 그냥 참고하라고만 해놓은 거죠. 그리고 뭐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는 앞에 얘기한 거고 다음에 여기 여기서 요 람다죠. 람다 여기 람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식들이 성립하는지 그거 증명해 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에 레퍼런스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수학적인 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 레퍼런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요 라지 스트레인 문제는 이제 트루 스트레인을 쓴다 그랬죠. 트루 스트레인 쓰는데 여기서 이제 로가리즘 L0분의 L 로가리즘 A분의 A0인데 이때 이제 2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익스펜션 한 거죠. 별로 그렇게 직접 문제 푸는 일을 안 하면 별로 그렇게 뭐 몰라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린 스트레인, 알만지 스트레인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또 해놨네.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 f 람다를 k분의 람다 k승 마이너스 1로 정하고 람다를 우리 L0분의 L이라고 하면 k가 1이면은 우리가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을 나타내죠. F 람다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고 1 집어넣으면은 L0분의 L 마이너스 1이니까 L0분의 델타 L이 되겠죠. 당연한 거고 K가 이제 2면은 이게 이제 그린 스트레인 요식이 되죠. K가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알만지 스트레인이 되죠. 알만지 스트레인은 뭐 다
단순하죠. 여기서는 변형 전의 길이 L0를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변형 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거죠. 다음에 K가 제로로 갈 때, 제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리미트 K가 제로로 갈 때 요 수식이죠. 여기 이제 투 스트레인이 되는 거죠. 요 위에 세 가지는 다 별로 어렵지 않게 알 것 같은데, 밑에 거를 또 써놓기만 하고 저렇게 너무 궁금증이 생기니까 우리 조금 귀찮아도 그냥 알 필요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써놨네요. 귀찮아도 그냥 설명은 좀 하고 가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람다의 x라 그러면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2의 로가리즘 람다의 x하고 같죠? 이렇게 같은데 우리 요거를 미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d 람다 x dx 이렇게 하면은 얘는 우리 미분 룰 중에서 체인 룰을 쓰면 얘는 당연히 그냥 이거는 간단하죠. 이쪽 거를 미분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그냥 그대로 2의 로가리즘 y 곱하기 x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dx가 되는 거니까 2의 로가리즘 람다 곱하기 x 전체 곱하기 로가리즘 람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 앞에가 여기까지가 람다죠. 결국은 람다 x의 로가리즘 람다가 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는 또 이제 미분 정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람다 x 플러스 h 마이너스 람다 x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람다 x를 묶어서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겠죠. 람다 x를 묶어서 밖으로 내놓으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람다 h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결국은 요식하고 요식을 비교로 하면 람다 x는 서로 같죠? 얘는 이제 서로 같고 얘가 서로 같으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로가리즘 람다가 요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k가 리미트 k가 0으로 가는 게 바로 이제 투 스트레인이다 볼 수 있겠죠? 그냥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수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 정도 참고를 하죠. 써놓고 설명을 안 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 정도 해놓고, 딴 것들은 이게 다 증명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증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했으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스트레인 같은 경우 이제 요 L 대신에 L0 플러스 델타 L을 집어넣고 이제 정리를 하면 바로 여기서 델타 L이 굉장히 작을 경우 L0분의 델타 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인 해서 네킹을 고정하면 이렇게 간다 했었고, 얘는 타프니스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얘기했고, 이제 그러면은 강의 요약 갖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펙티브 스트레인이라는 얘기가 나와갖고 그래서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항복이고, 지금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은 그 재료가 이제 파단이 되는 거죠. 파단이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사실은 절삭 가공에서 여기까지 좀 가기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죠.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파단은 원래 재료의 파단은 원래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프랙처 미케닉스 해갖고 이것도 한 과목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경우 이 재료 파단이 일어나는지 그 정도만 대충 짚고 가죠. 첫 번째로 이 파단은 크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재료 내부에 요 마이크로보이드라 그러죠. 이렇게 기본 같은 게 이렇게 쭉 있으면 마이크로보이드가 하중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뭉치는 거죠. 여러 개가 이제 재료 내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마이크로보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하중을 받으면서 얘들이 이렇게 서로 합쳐진 거죠. 합쳐지면서 이제 재료 파단으로 연결되는 이런 게 하나 있죠.
요거를 뭐라 그러나요? 그냥 영문으로는 럽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 마이크로보이드가 합쳐지면서 그 프랙처를 유도한다, 그 정도 알아두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이제 완전히 크리스탈 그러니까 결정에 대한 건데, 결정에서 이제 사실은 슬립 플레인이라는 게 결정되죠. 슬립 플레인에 따라서 이제 재료가 파단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이 경우는 이제 이론에 이제 충실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재료가 있으면 재료 내부에 이 결정이라는 거는 항상 균일하게 존재하지가 않죠. 이제 결정이 이 폴리 크리스탈 라인으로 폴리 크리스탈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재료가 있으면 우리가 재료가 처음에 용융 상태에서 식으면서 결정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동시에 생기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막 동시에 생기다 보면 결정 방향이 뭐 이렇게 균일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지각각 이렇게 막 생기겠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이제 그레인으로 뭉쳐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요 슬립 플레이는 사실은 여기서 그레인 바운더리를 통과해서도 갈 수가 있죠. 하여튼 이거는 그냥 우리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슬립 플레인이라는 거는 또 설명하면 뭐 한이 없는데, 전번에 했던 그 면심 입방 구조, 다음에 채심 입방, 다음에 HCP 이런 결정 구조에 따라서 잘 미끄러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FCC, BCC, HCP에 따라서 잘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이제 보통 슬립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저기 나오나요? 이거는 아마 첫 시간에 메케니컬 메탈로지에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알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로에 의한 게 있는데, 피로는 이제 슬립 플레인에 이제 크랙이 생기죠. 크랙이 생겨서 이 크랙이 점점 뭐라 그러나요? 점점
전파가 되는 거죠. 크랙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전파되고 또 이렇게 전파되고 피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여기 브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마치 이제 그 접착제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슨 그 보통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접착제가 이제 그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재료가 파단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디코이시브, 접착제가, 코이시브가 이제 접착제란 얘기니까 접착제가 이제 기능을 잃었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그 네 가지로,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그 잡는 거죠. 잡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기계에서 따질 때는 이거를 그 우선 인장 하중에 대해서 이런 딴 용어가 뭐 스폴이라는 거 이렇게 팍 터지는 거죠. 스폴 프랙처라는 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이거는 넘어가죠.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 써놓은 이유는 사실은 이 CA에서 그 이런 소성 쪽 그 마테리얼 모델을 갖다가 쓰다 보면은 뭐 스폴 프랙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써놓긴 써놨는데, 보통 이제 스폴 프랙처는 얘는 주로 이제 그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 문제죠.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 때문에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가 그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스폴 프랙처는 그 정도 알아두고, 그래서 이렇게 팍 터지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절삭 가공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할 필요는 뭐 없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인장 시험에서 단면 수축률에 의한 스트레인 값 시면은 이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나오는 그 스트레인 값을 얘기하겠죠. 이때 단면 수축률에 의한 스트레인 값은 바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트루 스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이제 effective failure strain으로 환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그리고 요 밑에 그림에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맥킹과 페일리어 스트레인을 보여준다 이랬는데, 이펙티브 스트레스, 이펙티브 스트레인이란 얘기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는데, 요거는
문제 한데, 나중에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펙티브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은 추가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리고 좀 꼭 이펙티브 스트레스 하고 봄미제 스트레스 이게 전부 같은 얘기인데, 뭐 꼭 여기 결삭가공뿐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기회를 잡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이거는 뭐 그냥 현재로는 요 이펙티브 페일리어 스트레인은 여기서 이제 이펙티브라는 걸 붙여갖고 이렇게 하면, 원래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이제 단순 임장 시험 같이 이렇게 한 성분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굉장히 3차원 상에서 이렇게 컴바인드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될 텐데,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조건을, 그러니까 이렇게 3차원에서 스트레스 상태를 이렇게 임장 시험하고 연관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3차원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어떤 뭐 항복이라든지, 주로 이제 항복, 사실은 나중에 이제 yield surface라는 거를 이제 정의가 되는데, 단순한 임장하 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차원 상에서 하중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임장 시험하고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펙티브 스트레스하고 이펙티브 스트레인이죠. 참 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냥 뭐 잘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펙티브 스트레스, 이펙티브 스트레인 수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주응력 방향 아니고 일반적인 방향이고, 요건 주응력 방향으로 써놓은 거죠. 요건 주응력 방향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주응력이면 요 뒤에 게 없어지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정의해 놓으면 요때 시그마하고 요때 입실론이 사실은 요 임장 시험에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니까 임장 시험에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하고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3차원 상에서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를 조건을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의해 놓으면 이 값이 바로 임장 시험에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스트레스 값이 되고, 얘는 트루 스트레인이 되는 거죠. 얘는 바로 이펙티브 스트레스는 결국은 얘는 바로 임장 시험에서 환산한 트루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트루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얘는 트루 스트레인으로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이해해도 좋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실무에서는 거의 뭐 문제가 없을 텐데, 트루 스트레스고 스트레인이고. 사실 우리가 설계할 때도 우리 여기서 0.2% 일드 스트렝스 855 메가파스칼을 적용할 때도 입력 해석을 했다 그러면 바로 요 봄미제 스트레스가 바로 이펙티브 스트레스죠. 이펙티브 스트레스 이런 거하고 이제 이펙티브 스트레스 또는 봄미제 스트레스하고 바로 요 항복 강도하고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요 이펙티브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 정도 알아두고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좀 추가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이펙티브 페일리어 스트레인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말이 되겠죠. 이렇게 3차원 상에서 주어진 스트레스 조건을 우리가 임장 시험하고 연관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정의해갖고 쓰는 거죠. 이펙티브 스트레스를 정의해서 쓰는 거죠. 이펙티브 스트레인을 정의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펙티브 스트레인은 아무튼 여기 임장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하고 바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료의 물성표 중에서 일드 스트렝스 이런 거는 뭐 이펙티브 스트레스 또는 봄미제 스트레스하고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값이죠. 그 정도만 알아둬도 뭐 실무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일단 뭐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소송 영역에서는 뭐 이렇게 쭉 해놓고 이제 컨스티튜티브 모델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하고 온도도 사실은 이런 임장 시험에 이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에서 이펙티브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영향을 주겠죠. 이것도 이것까지 온도는 뭐 당연히 줄 것 같고, 스트레인 레이트도 주겠죠. 이거 우리 1학기 때 금형설계에서 사출 성형할 때도 이제 점성이라는 게 바로 속도에 비례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인 레이트가 생기면
암만 해도 하중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죠. 절삭 가공에서는 별로의 스트레인 레이트가 이제 뭐 거의 그 공구에 따라서 그 절삭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아래 그림은 요 스트레인 레이트하고 온도에 따라서 인장 강도, 항복 강도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은 스트레인 레이트 같고 이쪽은 스트레인 레이트죠. 이쪽이 온도고 이쪽이 아마 인장 강도 같고, 이쪽이 항복 강도, 이쪽이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인장 강도네요. 있고, 이 얘기 이제 또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인장 시험에서 단면 수축률에 따라서 페일리어 스트레인을 적용해도 되겠지만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장 시험은 조금 맥힘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페일리어 모델을 찾으려면은 토션 테스트 같은 걸 하면은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토션 테스트는 뭐 이렇게 봉을 갖다가 양쪽을 이렇게 서로 계속 비틀어 주는 거죠. 한쪽을 뭐 빙글빙글 돌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쪽이 고정인가 이쪽이 고정인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이렇게 계속 돌리면 여기에 토션이 작용하겠죠. 이런 걸 토션 테스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상해서 뭐 이제 하여튼 그 기계적 특성을 지금 지난번하고 오늘 지금하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은 사실은 이 실무에서는 그 테크니션 입장에서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한 게 사실은 요 부위인데, 요 부위를 언급을 이제 살짝 한 거죠. 조금 뭐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요 부위만 언급을 한 거예요. 이제 요 문제는 소프트웨어 문제니까 별로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 이런 문제니까 그냥 크게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1학기 때 얘기한 것 같고, 요 얘기를 이제 조금 한 거죠. 뭐 상식 아니고 이제 뭐 요 정도만 그냥 알아두죠.
이제 동영상이죠. 뭐 그냥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그냥 마치기로 하고 다음번에 절삭 공부에 대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펙티브 스트레스 스트레인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죠. 다음에 하죠.